신비한 씨앗, 도깨비의 선물. 이 마을은 저주받았다. 3년째 계속되는 흉년으로 절망에 빠진 산골 마을.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남을 돕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해준 작은 도깨비가 전해준 신비한 씨앗이 마을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탐욕스러운 부자가 씨앗을 빼앗으려 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놀라운 반전까지. 선한 마음의 승리를 그린 감동 스토리입니다. 절망의 마을과 착한 나무꾼. 조선 명종 15년 가을, 지리산 자락의 작은 산골 마을 솔매촌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3년째 계속되는 흉년으로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또 아이가 하나 죽었다고 하네. 한 아낙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러다가 우리 마을이 모두 망하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이 걱정스럽게 답했다. 마을 한복판에서는 늙은 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고 있었다. 하늘이시여,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마을 끝자락 오두막에서 김동수라는 나무꾼이 나왔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홀어머니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였다.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그도 몹시 마른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어머니, 오늘도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동수가 병든 어머니에게 말했다. 동수야, 너마저 쓰러지면 어떻게 하니? 먹을 것도 없는데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산에 가면 도토리라도 주워올 수 있어요. 동수가 낡은 도끼를 둘러매고 나서려는데 옆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내 새끼야. 엄마가 뭔가 구해올게. 조금만 참아라. 동수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옆집으로 갔다. 과부 박 씨가 5살 배기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박시댁, 무슨 일이세요? 아, 동수 씨 이 아이가 사흘째 제대로 못 먹어서 계속 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동수가 망설이다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도토리 몇 개를 꺼냈다. 어머니를 위해 아껴두었던 것이었다. 이거라도 삶아서 먹이세요. 이럴 수가. 동수 씨도 어려운데 어떡해. 괜찮아요. 저는 산에 가서 더 구해올 수 있어요. 박 씨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동수는 산으로 향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마을이 모두 죽게 될 것 같다. 하늘은 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있던 동수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살려줘. 작고 애처로운 목소리였다. 동수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큰 바위 틈에 작은 존재가 끼어 있었다. 이게 뭐지? 동수가 자세히 보니 키는 3살 배기 아이만 하고 온몸이 초록색이며 머리에 작은 뿔이 달린 이상한 존재였다. 도깨비다. 동수가 놀랐지만 그 도깨비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다. 제발 도와줘. 나는 나쁜 도깨비가 아니야. 작은 도깨비가 힘겹게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동수가 물었다. 큰 산짐승에게 쫓기다가 여기 끼었어. 이틀째 못 나가고 있어. 동수가 주저했다. 도깨비라고 하면 사람을 해치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앞에 작은 도깨비는 너무 불쌍해 보였다. 혹시 사람을 해치지는 않겠지?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나는 착한 도깨비야. 사람을 도와주는 일만 해. 작은 도깨비가 간절하게 말했다. 동수가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설령 도깨비라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면 도와줘야지. 알겠어. 내가 꺼내줄게. 동수가 도끼를 이용해서 바위 틈을 넓히고 작은 도깨비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도깨비는 다리 하나를 다쳐서 절뚝거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작은 도깨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괜찮아. 그런데 다리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동수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서 도깨비의 다친 다리를 정성스럽게 감싸주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처음 봐. 작은 도깨비가 감동했다. 내 이름은 꼬맹이야. 너는? 나는 김동수라고 해. 그런데 꼬맹이야. 너 혼자 사는 거야? 응, 우리 가족들은 모두 멀리 떠나고 나만 이 산에 남았어. 외로웠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기뻐. 동수가 꼬맹이를 보니 마음이 짠해졌다.
자신처럼 홀로 사는 존재구나 싶었다. 그럼 내가 가끔 놀러와 줄게.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정말? 꼬맹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나도 너를 도와줄게. 나는 비록 작지만 신비한 힘이 있거든. 고마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이제 가서 쉬어. 동수는 꼬맹이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산을 내려갔다. 그런데 마을에 돌아와 보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부자와 마을의 갈등. 동수가 마을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마을 한복판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동수가 촌장에게 물었다. 동수야, 큰일 났다. 이만석이가 마을에 남은 곡식을 모두 사들이겠다고 나섰어. 이만석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큰 농장과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서 흉년에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성격이 매우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다. 곡식을 사들인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 거죠? 한 마을 사람이 분개했다. 그때 이만석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살찐 몸에 비단 옷을 입고 있어서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만석이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제안이냐? 촌장이 물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씨앗과 남은 곡식을 제가 모두 시세의 2배 값으로 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시세의 2배라니 혹하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럼 우리가 내년에 뭘 심을 수 있겠습니까? 한 농부가 물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만석이 냉정하게 답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씨앗마저 팔면 내년에는 정말 다 죽는다고. 한 노인이 소리쳤다. 그래도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만석이 비웃었다. 동수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이만석 씨,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김동수, 이만석이 동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자네 같은 가난뱅이가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하려고.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잘못된 것? 이만석이 화를 냈다. 나는 정당한 장사를 하는 것뿐이야. 싫으면 팔지 마. 이때 박 씨가 울면서 나타났다. 제발요, 이만석 어르신. 저희 아이가 너무 배고파해요.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나눠준다고? 이만석이 코웃음 쳤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굶든지.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그럼 내 아이가 굶어 죽어도 내 상관 아니야. 이만석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만석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팔 사람은 팔고 안 팔 사람은 알아서 해. 이만석이 하인들과 함께 떠나자 마을은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어떻게 하지? 정말 팔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씨앗까지 팔면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 당장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동수가 주먹을 쥐었다. 이만석 같은 사람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다니. 그날 밤 동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눈에 계속 아른거렸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동수가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동수야, 나야, 꼬맹이야. 동수가 창을 열어보니 정말로 작은 도깨비 꼬맹이가 서 있었다. 꼬맹이? 다리는 괜찮아? 응, 내 덕분에 다 나았어. 그런데 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동수가 한숨을 쉬며 마을의 상황을 꼬맹이에게 설명했다. 흉년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이만석이 곡식과 씨앗을 모두 사들이려는 것.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까지. 꼬맹이가 듣고 나서 분노했다.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동수야,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 도와준다고? 꼬맹이가 신비롭게 웃었다. 내게는 특별한 것이 있거든. 내일 밤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 꼬맹이가 사라진 후 동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혹시 정말로 꼬맹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도깨비의 은혜와 신비한 씨앗. 다음 날 마을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이만석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두고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었다. 차라리 팔아버리자. 어차피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내년에 또 흉년이 들면 소용없어. 안 돼. 씨앗은 우리의 희망이야. 그걸 팔면 정말 끝이야. 촌장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만석이 다시 나타났다.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만석 씨,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이건 마을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서. 시간? 이만석이 비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까지만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만석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다. 어떻게 하지? 정말 팔아야 하는 건가? 동수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꼬맹이가 해준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밤 약속한 시간에 꼬맹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작은 주머니를 하나 들고 있었다. 동수야, 기다렸지? 꼬맹이? 그 주머니는 뭐야? 꼬맹이가 신중하게 주머니를 열어 보였다. 안에는 반짝이는 작은 씨앗들이 들어 있었다. 보통 씨앗과는 달리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건 신비한 씨앗이야. 우리 도깨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온 특별한 씨앗이거든. 특별하다고?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풍성한 곡식을 맺어줘. 그것도 아주 맛있고 영양가 높은 곡식을. 동수가 놀라서 씨앗을 자세히 봤다. 정말로 보통 씨앗과는 달랐다. 하지만 이런 귀한 걸 나한테 줘도 돼? 물론이야. 너는 나를 구해준 은인이잖아. 꼬맹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너처럼 착한 사람이 이 씨앗을 써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거든.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 씨앗은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에게만 반응해.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심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 동수가 깊이 생각했다. 그럼 이 씨앗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구? 이만석이라는 사람 말이야. 내가 어제 그 사람을 봤는데 정말 나쁜 기운이 가득해.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씨앗을 주면 안 돼. 알겠어. 하지만 그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꼬맹이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걱정 마.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일단 내일 마을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눠주고 심게 해봐. 그러면 분명히 이만석이 욕심을 낼 거야. 그때 내가 나타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줄게. 진짜와 가짜? 내가 가짜 씨앗도 만들 수 있거든.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씨앗 말이야. 이만석에게는 그 가짜 씨앗을 주면 돼. 동수가 감탄했다. 정말 똑똑하구나. 나도 도깨비잖아. 이런 장난은 잘한다고. 꼬맹이가 진짜 씨앗과 가짜 씨앗을 따로 포장해서 동수에게 주었다. 이 주머니가 진짜고 저 주머니가 가짜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정말 고마워, 꼬맹이야. 천만에. 내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너를 도와주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동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야, 동수야? 동수가 신비한 씨앗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놀랐다. 이게 뭐야? 이상하게 빛이 나네? 이건 특별한 씨앗입니다. 심으면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풍성한 곡식을 맺어준다고 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정말 그런 거라면 한번 해볼까? 그때 이만석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뭐라고? 특별한 씨앗이라고? 이만석의 눈이 번뜩였다. 씨앗 쟁탈전과 진짜의 구별. 이만석이 마을 광장에 나타나자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그는 동수가 들고 있는 빛나는 씨앗을 보고는 즉시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동수, 그 씨앗은 어디서 구한 거야? 이만석이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건 우연히 산에서. 동수가 당황하며 답했다. 산에서 그런 신기한 씨앗을? 거짓말하지 마. 이만석이 소리쳤다. 그런 귀한 걸 너 같은 가난뱅이가 가지고 있을 리 없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만석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 씨앗을 내게 넘겨라. 이만석이 명령했다. 왜 그래야 하죠? 동수가 용기를 내서 반박했다. 왜? 이만석이 비웃었다. 이 마을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바로 나지. 너 같은 사람이 가져봤자 제대로 활용도 못할 거야. 하지만 이 씨앗은 모든 마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나눈다고? 이만석이 화를 냈다. 그런 귀한 걸 나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한테 팔아라. 시세의 10배를 줄 테니까.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시세의 10배라니 엄청난 금액이었다. 동수야, 그냥 팔아버려. 한 사람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이 씨앗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에요. 이만석이 분노했다. 좋아, 그럼 강제로라도 빼앗겠어. 이만석이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몇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동수를 둘러쌌다. 어서 씨앗을 내놔. 싫습니다. 동수가 씨앗 주머니를 꽉 껴안았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꼬맹이가 나타났다. 잠깐. 꼬맹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뭐야? 저게 뭐지? 사람들이 놀라서 떠들었다. 이만석도 당황했다. 도깨비? 도깨비가 왜 여기에? 꼬맹이가 당당하게 말했다. 그 씨앗은 내가 동수에게 준 거야. 내가 가질 자격이 없어. 자격? 이만석이 화를 냈다.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데 자격이 없다고? 부자라고 해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꼬맹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이 씨앗은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거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만석이 비웃었다. 그럼 시험해볼까? 꼬맹이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내가 너에게도 씨앗을 줄게. 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심어봐야 알 수 있을 거야. 꼬맹이가 가짜 씨앗이 든 주머니를 이만석에게 던져주었다. 이것도 똑같이 빛나는 씨앗이야. 진짜라면 하룻밤 사이에 자랄 거고 가짜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거야. 이만석이 가짜 씨앗을 받아들고 보니 정말로 진짜와 똑같아 보였다. 좋아. 그럼 내기를 하자. 이만석이 제안했다. 내 씨앗이 더 잘 자라면 동수의 씨앗도 내게 주는 거야. 그럼 반대로 동수의 씨앗이 더 잘 자라면? 꼬맹이가 물었다. 그럼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무료로 나눠주겠어. 마을 사람들이 놀랐다. 이만석이 그런 약속을 하다니. 촌장이 확인했다. 그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만석이 자신 있게 말했다. 자신의 씨앗이 진짜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꼬맹이가 동수에게 눈짓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 그럼 오늘 밤에 각자 씨앗을 심고 내일 아침에 결과를 보자. 꼬맹이가 선언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의 밭에서 씨앗을 심었다. 이만석은 자신의 넓은 농장에서, 동수는 마을 공동밭에서 씨앗을 뿌렸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이만석이 득이양양해했다. 하지만 동수는 꼬맹이의 말을 믿고 있었다. 진짜 씨앗은 착한 마음에만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기적의 수확과 부자의 몰락. 다음 날 새벽 온 마을 사람들이 두 밭으로 몰려갔다. 과연 어떤 씨앗이 진짜일까? 먼저 이만석의 농장을 확인했다. 사람들이 밭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씨앗을 정말 심었나? 이만석의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어제 심은 씨앗도 그대로 땅 위에 떨어져 있었다. 이럴 수가. 이만석이 당황했다. 분명히 심었는데. 혹시 잘못 심은 건 아닐까요? 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야. 분명히 제대로 심었어. 이만석이 소리쳤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이제 동수의 밭을 보러 가자. 사람들이 마을 공동밭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와,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동수의 밭에는 황금빛 곡식이 가득했다. 하룻밤 사이에 자란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했다. 정말이야. 진짜 자랐어. 이런 기적이. 동수야, 내가 이겼어. 이만석이 뒤늦게 도착해서 그 광경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꼬맹이가 나타나서 설명했다. 내가 말했잖아. 이 씨앗은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반응한다고. 그럼 내가 받은 건 가짜야.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해서 진짜 씨앗을 줄 수 없었거든. 이만석이 분노했다. 날 속였구나. 속인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증명한 거야. 내 마음속에 탐욕밖에 없다는 걸. 마을 사람들도 이만석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약속 지켜야죠. 곡식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이만석이 당황했다. 그건 약속은 약속이에요. 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들었는걸요? 이만석은 할 수 없이 자신의 창고를 열어야 했다. 그동안 비축해둔 곡식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아까워 죽겠네. 이만석이 억지로 곡식을 나눠주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뻤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말 고마워요, 동수야.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꼬맹이도 고마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다. 동수의 밭에서 자란 곡식을 수확하고 나니 그 자리에서 또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또 자라네. 이번에는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은데. 꼬맹이가 설명했다. 이 씨앗의 진짜 힘은 계속 자라는 거야. 착한 마음으로 기른 곡식은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거야. 정말로 그랬다. 동수의 밭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곡식이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한편 이만석은 곡식을 모두 나눠준 후 크게 후회했다.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이만석이 한탄했다.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만석이 나눠준 곡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이만석을 찾아온 것이다. 이만석 어르신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는 억지로 나눠준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으니 이만석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분이 나쁘지 않네. 꼬맹이가 이만석에게 다가왔다. 이제 알겠어? 진짜 기쁨은 혼자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생기는 거야. 이만석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마을을 위해 살겠어. 마을의 번영과 영원한 우정. 그로부터 한 달 후 솔매초는 완전히 달라졌다. 동수의 기적의 씨앗 덕분에 마을 곳곳에서 풍성한 곡식이 자라고 있었고 더 이상 굶주리는 사람은 없었다. 정말 꿈만 같아. 박 씨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밭일을 하며 말했다. 아이는 이제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건강해 보였다. 엄마, 이 곡식은 정말 맛있어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동수 아저씨와 꼬맹이 덕분이야. 감사한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마을 한복판에서는 촌장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이 이렇게 풍요로워진 것은 모두 동수와 꼬맹이 덕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나누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외쳤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갑시다. 그때 동수가 나와서 말했다. 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동수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꼬맹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꼬맹이가 나타나서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나는 그냥 도움을 준 것뿐이야.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이었어. 그때 이만석이 앞으로 나왔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이만석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이만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돈과 재산만 생각하고 이웃들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수와 꼬맹이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생긴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만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마을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다. 이만석이 정말 변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꼬맹이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 기뻐. 나쁜 사람도 마음만 바뀌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동수가 이만석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이만석 씨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아니에요. 동수 씨 제가 감사해야죠. 저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그 후 마을은 더욱 발전했다. 이만석의 기부금으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만들었다. 그리고 동수의 기적의 씨앗은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다. 몇 년 후 동수는 마을의 착한 과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이만석도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꼬맹이는 여전히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동수야, 행복해? 꼬맹이가 어느 날 밤 동수를 찾아와서 물었다. 정말 행복해. 꼬맹이야, 너 덕분이야. 나도 행복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 동수가 꼬맹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꼬맹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천만에. 우리는 영원한 친구잖아. 그때 마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화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였다. 우리 마을이 정말 좋아졌구나. 동수가 감동하며 말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야. 꼬맹이가 웃으며 답했다. 꼬맹이야,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거지? 물론이야. 나는 이 마을의 수호 도깨비니까 영원히 여기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날 밤 솔매촌의 하늘에는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솔매촌은 조선에서 가장 풍요롭고 화목한 마을로 이름을 날렸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고 꼬맹이는 계속해서 마을을 지켜주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착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말이다. 동수와 꼬맹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생긴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만석의 변화는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큰 보물이 아닐까요? 다음 주에는 노인의 뒤바뀐 인생과 도깨비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